자, 안녕하세요. 자, 2022년 이제 중등부 KMO 1차 문제 풀이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2021, 2020년을 작년에 바로 올린 거에 비해 올해는 좀 늦게 올린 감이 없잖아 있는데, 예, 이제 KMO가 지금 이 강의를 찍는 게 4월 28일인데 5월 13일인가 그렇거든요. 이제 딱 2주 정도 남은 입장인데, 예, 지금 입시 상황에서 빨리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지금 급하게 찍게 됐습니다. 자, 2022년 K모 문제 난이도로 제가 봤을 때 2023년도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트라인도 사실 어 이때하고 막 크게 차이는 또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음 사실 작년 KMO 커트라인도 좀 비정상적으로 높았는데, 이 문제가 아무리 2시간 반이고 난이도가 쉬웠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풀었을 때 그때 이제 요 2차 진출 컷이 63점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장려상 커트라인이 55점 15%였고 이제 10%가 이제 63점이라는 점수였는데, 과연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63점 정도를 받아야 될 정도의 난이도인가 싶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KMO가 엄청 쉬웠을 때는 2016년 같을 때가 이제 커트라인이 74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다음에는 사실 2010년도 이전을 제외하고서는 동상 커트라인이 60점대를 넘어간 적이 없는데, 예, 이번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 때는 좀 많은 수의 학생들 실력자들이 많이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것도 그렇고 시험 응시생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아마 올해는 몇 명이 볼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보통 KMO 뭐 55점 아니면은 57점 정도를 한 55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55점 정도만 넘는 것을 확실히 목표로 하고 이제 내가 풀 수 있는 거를 실수하지 말고 확실히 풀어라라고 했으면은 2023년의 시험 느낌에서는, 왜냐하면 2023년도 2시간 반이니까 거기에서는 시험 커트라인을 아무래도 혼자 풀 때 60점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실수 없이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풀 때 좀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못 풀 것 같은 거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 감이 안 잡히는 문제들은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쉽게 쉽게 풀 수 있는 거를 확실히 푸는 그러한 좀 스킬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점짜리는 확실히 풀고 5점짜리나 6점짜리에서 내가 풀 수 있는 거를 확실히 풀어내는, 그 10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15분 동안 1교시에 본다고 했으면은 30분 정도 안에 풀 수 있는 거를 확실히 다 풀어내고, 남은 뭐 45분의 기간 동안 이제 손을 못 댄 문제들, 뭔가 딱 봤을 때 어려워 가지고 내가 이거는 나중에 빼놓고 풀어야겠다 했던 문제들, 예, 그 문제들을 이제 푸는 그러한 스킬로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지금은 막바지 시점이기도 하고 각자 전략을 잘 세워둬서 예, 시험에 응시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은 예, 1번부터 10번까지 1교시랑 11번부터 20번까지 2교시 요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한번 뭐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이가 좀 쉬워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사실 1번도 이게 4점짜리였나 싶을 정도로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 자, 문자가 지금 두 개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뭐 어떻게 묶을 거냐면은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아무래도 y가 2차고 x가 4차니까 y를 변수로 보고 이제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x 4승 더하기 x 제곱에 y 제곱 더하기 12x 제곱 y 더하기 뭐 4x 제곱 더하기 202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정리해 줄 거냐면은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y에 대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주면은 x 4승 더하기 x 제곱으로 묶었을 때 y 더하기 몇이 되죠? y 더하기 몇이 됩니까? x 제곱 더하기 1분의 12의 y 제곱이죠. y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분의 여기가 12니까 6의 제곱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줌으로써 얘는 y 플러스 x제곱 더하기 1분의 6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 x 4승 더하기 x제곱이라는 개수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뭐 x가 0일 때를 제외하고. 그러면 어쨌든 내가 y 값을 이 값에 대해서 맞춰줄 수 있으니까 얘를 소거해주고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빼기 여기서 더해준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1분의 36x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2022.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 요 36을 마이너스 36으로 빼봅시다. 마이너스 36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분의 36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4 플러스 2021을 2018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6, 2018 빼주면은 몇인가요? 2000에서 18을 빼주면은 1970인가요? 1982죠. 네, 제가 계산이 좀 약해가지고 오늘 문제를 풀다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왜 이렇게 만들어줬냐면은 산술기하를 쓰려면은 분모꼴하고 이제 a 더하기 a분의 1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보다 크거나 같게.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렇게 하냐면은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산술기하라는 게 x 더하기 y는 2 루트 xy니까 이 x제곱 플러스 1에 대한 형태를 맞게 없애준 거죠. 물론 이렇게 안 하고 뭐 판별식을 써도 되고, 예, 본인이 풀고 싶은 방법으로는 뭐 많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 산술기하를 썼을 때 뭐보다 크거나 같냐? 2 루트 4 곱하기 36 더하기 198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근데 이 값은 뭐예요? 6 곱하기 2고 12고 24를 더했을 때 이 값은 뭐다? 2006이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풀 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줘야 되는 게 뭐죠? 산술기하나 코시-슈바르츠나 모든 부등식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림피아드에 나오는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등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등호 조건이 언제인가를 확인을 해보면은 요 x제곱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1분의 36이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일 때죠. 그래서 얘를 지워주면은 9고,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9일 때니까 x제곱은 뭐일 때다? 2일 때구나. 그러면 x제곱이 2일 때 y가 뭐면 되는 거예요? 뭐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면 되나요? 예,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나온다? 2006이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2006.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면은 자, 얘도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예, 이때는 왜 커트라인이 이렇게 높았나 싶긴 해요. 자, fx가 f2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물론 이거는 범위를 다 나눠서 뭐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아니면은 뭐 부등식으로 풀어도 되겠지만, 자, 여러분들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1차 함수,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절대값을 포함한 1차 함수들, 뭐 어쨌든 절대값이 전체로 있든 간에 아니면은 중간중간 절대값이 있어서 더해지던 간에 어쨌든 그 형태는 결국에 뭐가 되겠죠? 직선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일자로 된다가 아니라 중간에 꺾이는 포인트가 있다고 쳐도 갑자기 곡선이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절대값을 풀어도 1차 함수 아니면은 상수항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 그래프에서 꺾일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x가 뭐일 때요? x가 1일 때 꺾일 수 있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꺾일 수 있고, x가 3일 때 꺾일 수 있고, x가 4일 때 꺾일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에 어쨌든 2에서 꺾일 수밖에 없는데 fx가 f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1일 때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가 뭐 요 근방이면서 여기가 x가 3인 순간 요렇게 그래프 형태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즉 어떻게 돼야 되냐? 1하고 2 사이와 2하고 3 사이의 기울기의 곱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겠죠? 즉 x가 1이고 2일 때는 x가 1 이상 2 이하일 때니까 뭐 이거 대입해 가지고 그 기울기 계산해 보면은 a-14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2하고 3일 때 대입해 가지고 이제 기울기를 구해 주면은 a-8이 나와요. 그러면은 결국에 a-14라는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선생님 같을 수도 있나요? 같을 수도 있죠. 뭐 상수항으로 쭉 유지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a의 값은 8 이상 14 이하가 되고 전체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7개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유튜브 편집을 할 줄 몰라가지고 손으로 누르면서 그냥 녹화를 애초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오늘 KMO 잘 볼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평소에 볼 리는 절대 없을 거고, 예, 그냥 뭔가 KMO 당일날 그냥 긴장을 풀기 위해서 볼 것 같은데, 요 영상 보시는 분들 얼마 있지도 않을 텐데, 예, 그 분들 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좀 신기한 문제인데요. 사실 나오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찍어서 풀 수도 있고 정확하게 푸는 게 어려워서. 자, a제곱 더하기 4b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산술기하를 써주면은 라라라 의미 아닌 실수 ab니까 4ab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6a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에 ab의 값은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a, b의 값을 x라고 해주면은 이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1 플러스 x분의 1이 가질 수 있는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최소는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x는 어차피 의미 아닌 실수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은 최소의 값은 뭐가 되냐? 아까 같이 x 더하기 1 플러스 x분의 1 빼기 1이 되겠죠. 즉 얘는 산술기하를 써주면은 2 루트 이거 쫙쫙 곱해주면은 1 빼기 1이니까 1. 최소는 1이겠다. 그 다음에 이 최대를 구하는 게 사실 직감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x가 뭐일 대로 하면 돼요. x가 5일 때가 직감적으로 최대이긴 한데 이제 그게 왜 최대냐는 게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만일 서술로 나오는 게 저는 조금 더 뭐 KM 2차에 나올 일은 절대 없으니까 뭐 영재고 서술 이런 거에 나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수준에서 이거 그래프 아직 못 그려요. 그러니까 정석 같은 거를 보면은 y는 x하고 y는 1 플러스 x분의 1을 그려서 뭐 두 개를 합친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찍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래프의 커버처 공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그래프는 거의 찍는다고밖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굳이 증명을 하자면은 일단 정답은 뭐겠어요? x가 5일 때 5 플러스 6분의 1이 돼서 6분의 31이고 그럼 6분의 31과 1을 더해서 6분의 37이 되니까 뭐 계산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답을 안 적어놔가지고 자, 그러면은 만일에 이게 서술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봤을 때 자, x가 5일 때잖아요. 그러면 우리 fx가 x 더하기 1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두고 fx가 증가함수인가? 이제 이거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즉 fx가 증가함수이려면은 fx가 fy보다 작아야겠죠? x가 y보다 이렇게 될 때. 자, 그러면은 얘는 x 더하기 1 플러스 x분의 1이고
y 플러스 1 플러스 y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은 넘겨주면은 1 플러스 x 곱하기 1 플러스 y분의 y 마이너스 x와 우변은 y 마이너스 x가 돼요. y 마이너스 x는 양수니까 지워주면은 샥 지금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에 1 플러스 x 곱하기 1 플러스 y가 어떻게 돼야 돼요? 1보다 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근데 우리 지금 사실상 그 x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x하고 y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요? 0보다 큰 수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a, b라는 이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형태가 증가함수 형태가 맞다는 거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보다 커서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fx가 증가함수인 게 맞기 때문에 이 a, b가 5일 때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은 뭐 6분의 31에다가 1 더해주면은 6분의 37이고 24를 곱해주면은 37 곱하기 4니까 148인가요? 맞죠? 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얘는 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이거 뭐 제가 안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4번의 정답은 답을 안 적어놨네요. 답이 240입니다. 4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두뇌 회전용으로 풀어보십시오. 자, 이런 문제는 좀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9개의 단위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 도형 위에 20개의 점 각각에 빨강, 파랑 중 하나색을 칠한다. 그 다음에 각각의 단위 정사각형의 네 꼭지점 중 빨강으로 색칠된 것의 개수는 1 또는 3이다. 자, 그러면 한번 어쨌든 얘 딱 보면 지금 대칭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중심에 예를 들어서 빨강이 한 개야. 봐봐. 결국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빨강이 한 개인 경우 아니면은 파랑이 한 개인 경우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빨강 한 개라는 거는 결국에 파랑 세 개인 거고 파랑 한 개라고 하는 거는 결국 빨강 세 개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빨강 한 개의 경우는 점이 네 개니까 네 가지가 있을 거고 파랑 한 개의 경우도 결국에 네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어차피 대칭이니까 빨강 한 가지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red, blue, blue, blue. 자, 이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자, 블루일 때랑 블루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블루일 때는 결국에 여기에 어떤 경우가 와야 되냐? 레드 아니면은 어떤 경우? 레드, 블루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근데 레드, 블루가 와도 봐봐. BR이면은 어떤 경우가 있어요? BR의 경우는 BB이거나 RR일 수가 있고요. RB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RR이고 BB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BR일 때는 경우가 두 가지씩 생기고 BB일 때도 두 가지씩 생기는구나. 그러면은 한 가지 변 기준으로 네 가지가 생겼을 때 여기는 BB고 여기는 RB라고 쳐도 결국에 여기도 네 가지가 생기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도 몇 가지? 네 가지가 생기겠구나. 여기도 네 가지가 생기겠구나. 맞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정답. 중앙 정사각형의 빨강 하나, 파랑 하나를 배열하는 그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8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니까 4의 4승가지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2의 11승이니까 정답이 2048이 나온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정십이각형의 각 꼭지점 중에 5개는 빨간색이고 나머지 7개는 파란색으로 색칠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파란색으로 색칠된 세 점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정사각형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많겠지만 사실 가장 간단한 거는 포배죠, 포배. 사실 이거를 포배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그냥 경우의 수 노가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건데 이런 건 사실 포배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자, 어떻게 세주면 되냐면은 자, 일단은 정십이각형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나올 수 있는 삼각형의 그 형태가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 둘, 세 칸인가요? 그 원주각이 한 칸당 몇 도죠? 정십이각형이니까 몇 도가 됩니까? 180에서 12 나눠주면은 15도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얘 하나 잡아주면은 여기가 있어야 정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어야 정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정삼각형의 형태는 총 몇 개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 둘, 셋. 이거를 하나, 둘, 셋이라고 하진 않죠. 네, 어쨌든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샥, 샥, 샥. 뭔가 그림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 같죠? 샥, 샥, 샥. 제가 형광펜을 지금 4개를 썼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정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라는 거야? 4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원순열 12로 나눠주고 정십이각형이니까 12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5하고 7도 서로소니까. 자, 그러면은 12분의 전체의 개수는 12 콤비네이션 5겠죠? 그 다음에 정삼각형. 자, 파란색이 있을 때 파란색 정삼각형이 있는 경우. 자, 그러면은 그 경우를 생각했을 때 지금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게 총 4개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삼각형이 4개 중에서 한 개만 골라주면은 4 콤비네이션 1이고 그러면은 남은 게 그 점이 몇 개가 남아요? 9개의 점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9개의 점에서 나머지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좀 편하겠죠? 9 콤비네이션 5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파란색이 7개잖아. 자, 그러면은 정삼각형이 2개가 나올 수가 있죠. 파란색 선분 2개인 그 파란색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4 콤비네이션 2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색깔 몇 개 남죠? 6개 남는데 빨간색 6 콤비네이션 5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시면은 정답이 27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가 AB는 8, BC는 9, CA는 10이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A, B고요. 좀 그림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B, D의 길이가 4래요. 그 다음에 A, B의 중점을 2라고 하고 A, C의 중점을 뭐라고 하자? F. 자, 그러면은 여기의 길이가 4고 여기의 길이가 4인데 지금 하필이면은 BD를 잡았는데 여기가 4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뭐야? CD의 길이는 그러면은 몇이 돼요? BC의 길이가 9니까 여기는 5가 되죠. 근데 AF도 5고 CF도 5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린 순간 어떤 걸 캐치할 수 있냐면 AD라는 거는 뭐예요? 각도 BAC의 뭐다? 각 이등분선이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DEF의 외접원을 잡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안 쓴 조건이 또 뭐가 있냐면은
B2하고 B-D하고 같다는 거를 안 썼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해 주시면은 여기가 동그라미네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좀 그림이 심각하게 망했는데 뭐 그냥 봅시다. 여기를 x, x, x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 D라는 게 무언가 하고 보니까 뭐 삼각형 AEF의 뭐가 돼요? 방심이 되죠. 맞습니까? 근데 사실 방심이라는 거 몰라도 됩니다. 자, 방심이라는 거 뭐 알면 좋은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야, 그러면은 결국에 DEF의 외접원이 어디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점이 어디가 되겠어요? DEF의 외접원은 아, 내심 I가 되겠죠. 맞습니까? 뭐 굳이 그거를 증명을 해보자면은 각도 EDF를 우리가 잘 봤을 때 EDF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동그라미 더하기 X인데 지금 이 동그라미 더하기 EX가 뭐예요? 각도 뭐죠? 이 동그라미 더하기 EX 뭐 이렇게 계산하기보다는 180 마이너스 이 동그라미 더하기 180 마이너스 2x가 현재 180도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샥샥 지워주시면은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 플러스 2분의 1 각도 a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각도 EIF는 몇 도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우리가 만일에 내심을 잡아주면은 그 내심에 대한 각도는 몇 도죠? 내심 각도 어떻게 구했죠? 예, 90 더하기 2분의 1 각도 A가 되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 더하기 2분의 1이면은 얘가 뭐예요? 지금 90 마이너스 2분의 1 각도 A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IEDF가 한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I가 문제에서 K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뭐냐? 그냥 AK의 길이. 뭐 다시 얘기하면은 뭐 사실 우산 정리로 풀어줘도 간단한데 저는 기하 문제 풀 때 그냥 이론은 아예 안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론 없이 풀어보면은 AEF라고 했을 때 여기가 4고 여기가 뭐예요? 5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9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삼각형 AEF의 넓이 구할 수 있죠. 뭐 J 코사인 법칙해서 코사인 각 알아낸 다음에 사인으로 구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헤론의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스몰 s라는 값이 뭐예요? 9 더하기 2분의 9에 2로 나눈 값이니까 4분의 27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루트 s 곱하기 s 마이너스 4 곱하기 s 마이너스 5 곱하기 s 마이너스 2분의 9를 해주시면은 넓이가 나올 텐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내접하고 있는 요 k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뭐 또 이것도 사실 안 해도 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결국에 지금 뭐 이 각도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 각도는 사실 삼각함수 알고 있으면은 코사인 이런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걸 모른다면은 요거를 토대로 해서 2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2분의 9 곱하기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하면 반지름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반지름의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의 값 구할 수 있죠? 여기를 x라고 해주고 x라고 해주면은 4-x 4-x 5-x 5-x니까 9-x는 2분의 9고 x는 뭐가 나와요? 4분의 9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ak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r의 제곱을 계산해서 구해주면 정답이 나온다. 자세한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구해주시면 정답이 40이 나옵니다. 애초에 답이 좀 더럽죠? 그러니까 ak의 길이가 루트 6분의 루트 40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D가 방심이고 뭐 I가 내심이라는 거는 아예 파악을 안 해도 그냥 각 계산을 하다 보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추측이 되거든요. 뭐 여기서도 이렇게 했지만 뭐 동그라미 더하기 뭐 여기 세모라고 해주시면은 이거 뭐 어차피 이게 90도가 돼야 되니까 그냥 이게 I가 내심이라는 게 좀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쉬운 문제였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있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가 27이고 BC의 길이가 30이다. A, B, C.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요.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AM이 만나는 요 점을 그림을 좀 다시 그릴 걸. 일단 그냥 그려봅시다. 요 D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CD와 AB 다시 그립시다. 자,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자, A, B, C라고 했을 때 일단은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서 뭐 그거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수심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수심 생각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원의 중심인 중점. 전혀 중점 같지 않지만 중점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D와 이렇게 샥샥 이었을 때 여기를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CD하고 AB를 샥샥 이었을 때 여기를 E라고 합시다. 자, 그때 EF의 길이가 지금 몇이래요?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EF의 길이가 10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뭐를 체크할 수 있냐면요. 봐봐. AB의 길이가 지금 27이잖아. 그 다음에 BC의 길이 여기가 15고 여기의 길이가 15예요.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리셨다면은 EF하고 BC가 평행이라는 거 바로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좀 직감적으로 아는 게 좋은데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서 평행인 것 같으면 그냥 평행이 맞는 거거든요. 뭐 물론 증명을 해보자 하면은 봐봐. 결국에 지금 AM과 CE와 BF가 어디에서 만나요? D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채바 정리를 써주면은 A2분의 B2 곱하기 BM분의 CM 곱하기 CF분의 AF는 1이 되죠. 근데 BM하고 CM이 결국에 같으니까 A2분의 B2는 뭐가 돼요? AF분의 CF가 된다. 즉 EF랑 BC가 평행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얘가 평행이 된다고 했으면은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X 여기 뭐가 돼요? X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B를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15고 여기가 몇이에요? 15잖아요. 그러면은 A2분의 지금 B2를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구나. EF가 10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가 10이면은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그냥 여기가 뭐가 돼요? 동그라미고 30이니까 3X Y라고 해주면은 여기가 3Y가 되겠죠? 뭐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몇 대 몇이야? 1대 3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AC의 길이를 봤을 때 CF의 길이가 뭐예요? CF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9Y제곱이잖아. 그죠? 근데 얘가 1대 3이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답 AC의 길이는 뭐인 거예요? 2분의 3의 CF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BC를 지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90도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몇이에요? 10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야, 여기가 지금 x제곱 더하기 9y제곱인데 우리가 안 쓴 거 있어. 요 27이라는 거 안 썼잖아. 맞아요? 야, 그러면은 얘 27이라는 거 안 썼으면은 근데 AB의 길이가 27이라고 줬으면 이거 문제가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끝났죠. 야, 그러면은 결국에 B의 길이는 뭐가 돼요? 요 3분의 2를 해주시면은 18. 자, 그러면은 9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뭐예요? 324가 되고
8x제곱은 뭐가 돼요? 224가 되고, 아이고 8로 나눠주면은 2, 16, 8. x제곱은 뭐예요? 28이고 y제곱은 뭐예요? 72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은 28 더하기 9 곱하기 72고, 뭐 계산을 블라블라 해주시면은 정답은 뭐가 나온다? 3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CF가 26이 나오나 보네요. 네, 이렇게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풀었어요. 네, 뭐 얘도 그냥 간단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도 좀 쉬웠던 문제인데 9번도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은, 자, 이런 거면 좀 뻔하죠. m과 n의 최대 공약수를 g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m을 뭐 ga, n을 뭐 gb, 약간 이런 거는 좀 무지성으로 그냥 푸는 겁니다. 그냥 딴 생각을 하면서 풀어도 돼요. 자, a하고 b는 어때요? 최대 공약수가 뭐 1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혼자 풀 때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LG 금성인가요? 자, LG는 G 제곱 곱하기 AB가 270000 끝인가? 예, 끝이죠. 자, 그러면은 2의 4승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5의 4승이구나. 그 다음에 L-G라는 거는 G 곱하기 A-B가 M 더하기 2N G로 묶었을 때 A 더하기 몇이에요? 2B구나. L-G군요. L-G는 G로 묶었을 때 AB 빼기 1이잖아요. 그럼 지워지고 지워주면은 인수분해 되겠네요. A로 묶었을 때 B-1이고 빼기 2로 묶었을 때 B-1이고 얘는 1 더하기 2고 3. 그러면은 A-2 곱하기 B-1은 3이 되죠? 그러면은 결국에 경우를 구해주면 되는데, 음수일수가 있나? 음수일수가 없죠. A하고 B는 둘 다 지금 양의 정수니까. 그럼 얘가 1이고 3이고 3이고 1일 때, 즉 A가 뭐일 때? 5고 B가 4일 때, A가 뭐일 때? 5고 B가 2일 때가 있겠네요. 말이 안 되는데요? 예, 제가 계산 실수를 했습니다. 자, A가 3일 때죠. 예, 기적의 계산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A가 3이고 B가 4일 때는 G의 제곱이 몇이 되냐 봤더니 2의 4승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5의 4승 나누기 3 곱하기 4예요. 즉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의 제곱. 얘는 계산해 주면은 300의 제곱이네요. 즉 이때는 G가 몇이 되는 거야? 300이 되고 A가 3, B가 4가 된다. 즉 이때의 값이 뭐가 되냐? 900과 120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A가 5고 B가 2일 때는 계산을 해주시면은 G의 제곱이 다시 뭐가 돼요? 2의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B가 2가 하나밖에 없어지면은 얘는 G의 제곱이 2의 3승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5의 3승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 제가 계산을 실수한 데가 있을까요? 2의 4승, 3의 4승, 5의 4승? 뭔가 제가 계산을 좀 실수한 것 같거든요. 어디서 실수했을까요? L 곱하기 G가 G제곱 AB 2704개 둘셋 4개. 참 이런 게 당황스럽습니다. 어디서 틀렸냐? 3의 3승이 아니라 3의 제곱이죠. 이거 다시 찍어야 되나? 네,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요 계산해 주면은 요 경우는 오히려 말이 안 되네요. 말이 되나요? G의 제곱은 A가 3이고 B가 4일 때 경우를 보면은 2의 제곱과 3이 3의 3승이 맞죠? 3의 3승. 예, 그러면은 어디가 틀린 걸까요? 그렇죠. 2가 두 개가 아니라 2가 하나죠. 다시 찍어야 되나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G의 값이 뭐가 나옵니까? 30이 나오죠? 그러면 이때는 A가
90이 나오고 B가 뭐가 나와요? 120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M의 값이 응? 아이고 계산을 너무 틀렸네. 예, 뭐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 계산해 주면은 6 곱하기 25니까 150인가요? 예, 150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결국에 G가 150이 되고 A는 3, B는 4니까 결국에 M의 값은 450이 되고 N의 값은 600이 되겠죠? 그러면 두 개 더해 주면은 몇이 된다? 1050이 된다. 이것도 계산 실수해서 또 물어뜯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그다음에 A가 5고 B가 2일 때는 마찬가지로 2의 3승, 3의 3승, 5의 3승이 되는데 요때는 제곱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050. 자,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소수 PQ의 순서상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인데요. P가 Q가 등호가 좀 이상하게 체크되어 있네요. 자, X 곱하기 X 더하기 PQ는 M제곱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의 X와 M의 순서상 X, M은 유일하게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에서 좀 별표를 쳐놔야 되는데, 자, 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일단은 x 더하기 2분의 pq의 제곱 빼기 4분의 p제곱 q제곱은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양변에 4를 곱해 주시면은 2x 더하기 pq의 제곱 빼기 p제곱 q제곱은 이제 뭐가 돼요? 2m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결국에 p제곱 q제곱은 어떻게 되냐? 2x 더하기 2m 플러스 pq 곱하기 2x 마이너스 2m 플러스 pq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소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풀죠? p가 짝수이고 홀수일 때를 무조건 나누잖아요. 즉 2일 때를 놓고 생각하냐 놓지 않고 생각하냐의 그 차이가 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p의 값을 2라고 한번 해봅시다. p가 2일 때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4q 제곱은 2x 더하기 2m 더하기 2q 곱하기 2x 빼기 2m 더하기 2q예요. 그러면은 q의 제곱은 x 더하기 m 플러스 q 곱하기 x 마이너스 m 더하기 q가 되죠. 야, 그러면은 이거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언제밖에 안 돼요? 얘가 얘보다 지금 무조건 큰 상황이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m의 값이 자연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q제곱 1, 요 경우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확인까지 해봅시다. 두 개를 더했을 때 2x 더하기 2q라는 값은 뭐예요? 1 플러스 q제곱이고, x의 값은 2분의 q-1의 제곱. 즉 q가 뭐이면 무조건 되는 거야? q가 홀수이면은 무조건 싹 다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p가 2일 때는 q가 3, 5, 7, 11, 13, 17, 19 총 몇 개 있는 거야? 7개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p가 3이 아니라 p가 3 이상인 홀수일 때를 봅시다. 근데 이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봐봐. 어떤 케이스하고 어떤 케이스가 있냐? p제곱 q제곱은 2x 더하기 2m 플러스 지금 뭐 똑같이 써볼게요. pq 곱하기 2x 마이너스 2m 더하기 pq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지금 일단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 값도 지금 홀수이고 얘도 홀수이기 때문에 pq를 어떻게 배열하냐는 크게 상관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 여기가 p제곱 q제곱이고 1인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얘가 p제곱 q제곱인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pq는 안 되겠고,
뭐 P제곱 Q, P인 경우도 있을 거고 Q인 경우. 이 경우가 엄청 많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한 경우 한 경우마다 x가 물론 한 경우가 나오겠지만 이때는 x가 무조건 유일하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왜냐?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두 개를 더했을 때 4x 더하기 2pq인데 얘는 2 곱하기 2x 더하기 pq이기 때문에 결국에 2의 배수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오른쪽이. 예, 그러면은 결국에 그 꼴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P제곱, Q제곱 1만 봐도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이때 실제 여러분들이 좀 경우를 대입해 보면서 x라는 값이 어떤 값의 형태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얘는 절대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죠. 왜냐? P제곱, Q제곱 1만 봐도 무조건 성립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밖에 안 된다? P가 2일 때 7가지의 경우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7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수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정수론에서. 그러니까 정수론에서 소수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그러니까 P가 2인 경우는 무조건 따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LT 같은 거, 리프팅 for exponent 정리 같은 거도 봤을 때 P가 2일 때랑 아니면 P가 홀수일 때랑 경우가 다르게 나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래 이 문제는 쉬워서 괜찮지만 P가 2일 때 확인을 해보셨으면은 P가 3일 때도 한번 해보고 P가 5일 때도 한번 해보고 대입해보다가 어느 순간 성립이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보통 그 값이 3 아니면 5인데 그 문제에서 이제 뭐 P를 5 이상인 홀수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좀 스킬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보통 문제들 풀 때 P가 어느 정도 커지면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P가 2일 때는 무조건 놓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P가 3 이상, 5 이상일 때 뭐 존재하지 않는 그 느낌을 가져가시는 거. 예, 그게 약간 정수론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11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